네, 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컨텐츠에 의해 12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로컬 창업 컨텐츠에 의해 수업도 이제 요번 주까지 포함해서 총 4주만 더 수업하면 그 종강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세종인데요. 최근에 뉴스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세종이 자꾸 많이 거론되는 거 좀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곧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힐 텐데, 그 새로 뽑힌 대통령들이 대통령 집무실로 세종으로 올 것이냐라는 게 지금 하나의 좀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종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와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고, 그 부동산이 조금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뭐 만나면 그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뭐 부동산 값이 뭐 많이 올랐다는 데도 있고 전혀 뭐 변동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뭐 요 전에는 대통령실이라고 안 그랬고 그냥 청와대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대통령실을 부르는 명칭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뭐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 누가 되든지 청와대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용산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아마 용산으로 갔다가 그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청와대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산에서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임기 중에 세종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세종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기형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초반에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초등학생이 그린 게 있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골이라고 그렇게 초등학생이 생각할 정도로 서울 또 수도권 이쪽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꼭 세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분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걸 이전하려고 그럴까? 서울 수도권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여론도 나빠질 거고 공격도 많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럴까? 예상으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질질 끌다가 임기가 끝날 때쯤 뭐 또 다시 그거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재밌는 브랜딩 사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거든요. 전쟁기념관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굿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있잖아요. 옛날 문화재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적인 것들을 굿즈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한국적인 그 굿즈들이 인기가 많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박이 난 이 굿즈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소주잔 세트라는 거예요.
김홍도 화백의 그림에서 그 김홍도 화백이라는 분이 이제 풍속화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그 김홍도 화백의 그림 속에 술이 취해가지고 꽐라가 된 선비들 그림들이 좀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소주잔에다가 프린팅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프린팅만 그렇게 하면은 이 굿즈가 뭐 대박이까지는 안 나겠죠.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차가운 게 들어가서 이 소주잔에 기온 그 온도가 낮아지면 이 속에 있는 캐릭터의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소주를 따르면 이 소주잔 속에 이 캐릭터들이 이제 꽐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나도 이거 구매 좀 해볼까 그러고 들어가서 봤더니 비싸요. 이 소주잔 3개 세트가 26,000원인데 여기서 또 아주 또 기술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3만 원 이상부터는 배송비가 무료인데 이게 이제 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송비 3,000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6천 원이 아니고 2만 9천 원이죠. 그 사는 값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면은 여기서 또 다른 뭐 굿즈를 찾아가지고 하나를 더 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아주 상술이 끝까지 갔구나. 잔머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게 다 이런 마케팅이고 모든 게 이런 상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기발하다 하면서도 또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드는데 소주잔을 소개하는 그 영상 잠깐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즈,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잔도 취하는구나. 요즘 완전 품절대란으로 난리난 취객선비 3인방 잔 세트. 화가 김홍도의 필 평안감사 향연도에 나오는 선비를 모티브로 한 제품이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마냥 취객을 찾아봤지 뭐야. 드디어 찾았다. 거하게 취해서 졸고 있는 모습. 이렇게 현대의 음주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조선 취객들. 이 넉나간 듯 은은한 미소가 찐이다. 그럼 지금부터 쇼 시작. 온도에 반응하는 시원한료로 프린팅된 거라 잔에 차가운 술을 따르면 점점 선비들의 얼굴이 술에 취한 듯 붉게 달아오른다. 알타에다란 기분처럼 주변에 꽃도 팡팡 펴서 졸기. 주변에 술꾼 친구에게 선물해줘도 너무 웃길 것 같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브랜드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수업을 좀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앞전에는 과연 브랜드라는 게 무엇인가 그 개념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 요 앞주부터는 과연 그러면 브랜드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브랜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뭐 물론 우리가 내내 지금 요번 학기 내내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내 하니까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또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수업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디지털 사회에서는 또 브랜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회 문화적 영향력과 디지털 사회에서의 브랜드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잠깐 복습하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에게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뢰와 품질을 상징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이게 지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통적인 브랜드의 기능들이었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나 그 판매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거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상징 같은 것이 브랜드였으면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그 이상 넘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또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수단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의 전략적 자산인데요. 브랜드는 기업의 무형적인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는 중요해가 아니고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나 기업을 평가를 하고 기업의 시장 가치 같은 것들을 산정을 할 때 이 브랜드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 브랜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는 돈으로 얼마다라고 환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브랜드 파워가 가장 높은 회사가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였고,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 브랜드,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전체 그 회사를 평가하는 전체 평가액에서 절반 이상이 코카콜라라는 그 브랜드가 가지는 그 브랜드 파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거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고 자산이다. 부동산이나 뭐 건물, 회사의 사옥이나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는 브랜드가 잘 구축이 되면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하죠.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가, 충성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베네핏이 생기는데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돈을 주고 구매해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 원가라든가 그 재료비 뭐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그 품질에 따른 그런 가격이 아니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어떤 느끼는 주관적인 기분이나 만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베네핏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지만 그걸 자기가 쓰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주관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가심비라는 말도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장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켜 준다. 브랜드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시장이 확장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이키라는 회사 예를 드렸는데요. 나이키라는 회사가 운동용품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이키에서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나이키에서 건강관리 어플 그 헬스케어 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 나이키가 뛰어들자마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들, 그 회사에 구축되어 있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또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렸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옥천에서 생산된 단호박을 이용한 라떼를 판매하니까 되게 인기가 많고 잘 팔렸더라. 동시에 이제 옥천이라는 그 로컬 푸드에
어떤 그 이미지, 브랜드도 또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잘 구축이 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확장하거나 다른 것들을 이 브랜드 위에다가 얹어서 콜라보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죠. 이 회사에 한번 생긴 이 신뢰들은 다음번에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삼성에서 하면 믿을만해. 그 회사에서 하면 믿을만해. 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예전에 놀부 부대찌개, 그 놀부 부대찌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놀부 부대찌개에서 뭐 놀부 철판 구이도 하고 뭐 또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부라는 기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도 계속해서 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빨리 안정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인데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 자, 먼저 문화 생산자 및 트렌드 리더. 사회 문화적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새로운 형식의 문화, 그 사회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을 브랜드가 주도를 하고 그런 걸 생산하기도 하고요. 또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소비자들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트렌드 리더로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 판매자가 아니라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확산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단순히 제품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확산시켜 주는데, 조금 이따가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브랜드는 문화적인 상징이 돼요. 그래서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하나의 어떤 브랜드는 문화적인 상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벅스는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카페에서 일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숍은 사교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 시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 주로 이제 카페가 사교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주로 카페를 갔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어떤 문화가 더 가속화됐냐면, 카페에서 책 보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는 거죠.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사례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Think Different 캠페인을 통해서 되게 창의적인 사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의 상징과 같은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창의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좀 알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애플 컴퓨터를 쓴다, 애플 아이폰을 쓴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구축을 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신사라는 그 옷을 판매하는 그 온라인 판매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패션 문화를 대표하는, 특히 이제 Z세대 트렌드들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가 됐죠. 자, 스타벅스가 이게 단순한 이제 커피숍이 아니고 이곳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요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공족. 카, 예,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카공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스타벅스를 전에 많이 갔던 이유가 스타벅스는 보통은 매장이 단층이 아니고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 음료를 사가지고 2층에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책을 본다든가 일을 하면서 마셔도 부담이 없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터치를 전혀 안 하고 눈치도 안 줘요. 그래서 좀 오래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보통 근데 이제 다른 커피숍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너무 오랫동안 카페에서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스타벅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대학가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뭐 다른 곳에서 공부를 안 하고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유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공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스타벅스에서 해야지 공부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기업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을 좀 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카페 와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도 터치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소규모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카공족 때문에 경찰을 뭐 불렀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한 잔, 뭐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놓고 자리는 4인석을 그냥 하루 종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장 입장에서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눈치 있게 뭐 커피를 한 잔 더 시킨다든가, 뭐 다른 케이크 같은 거라도 좀 시켜 먹으면 좀 덜 미울 텐데, 커피 한 잔 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학생들 도서관에서도 그렇지만 자리를 맡아놓고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로 뭐 한 시간씩 비워놓고 이러면 손님도 못 받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스타벅스에 이제 실제 있었던 뭐 누군가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보시면은 정신 나간 뭐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카페에다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기다가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그 다음에 멀티탭도 몇 개씩 가져와가지고 전기 끌어다가 다 충전하고 자기 심지어는 이렇게 액세서리들까지 막 다 가지고 와서 지 방처럼 이거를 여기다가 해놓고 이러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들도 이제는 카공족을 더 이상 좀 용인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도 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지만 스타벅스라는 이 회사가 카페라는 곳이 그냥 만나서 사교적으로 만나고 업무 보고 잡담만 떠는 곳이 아니고 카페라는 곳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새로운 이런 문화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렇게 문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경우인데요. 애플의 아시죠? 스티브 잡스죠.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는 1998년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똑같은 패션이었어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바지에 똑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보시면은 자, 이 신발이 뉴발란스 992라는 신발인데요. 뭐 지금은
더럽게 비싸요. 뭐 이 신발 한 켤레 지금은 원래는 뭐 처음 출시됐을 때 10만 원도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게 지금은 이제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명품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5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 이 바지는 리바이스 청바지, 굉장히 흔한 청바지고 이 옷 상의가 터틀넥 티셔츠인데 요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검소하다, 스티브 잡스가 검소하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이세이 미야케라는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 이분이 만든 터틀넥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에 일본에 갔다가 소니의 그 유니폼을 보고 감명을 받았대요. 소니 직원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는데 그 유니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유니폼을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이 이세이 미야케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유니폼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도 이 유니폼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유니폼 입히면.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건 못했고, 자기가 이때 이세이 미야케한테 이 터틀넥 티셔츠를 같은 옷을 100벌을 주문을 했대요. 이 가격이 꽤 비싼데 한 벌에 20만 원, 그 당시에 20만 원이 넘는 그런 티셔츠였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100벌을 주문해 가지고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스티브 잡스는 단벌 신사인가 보다, 참 검소하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죠. 스티브 잡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굉장히 장인 정신, 어떤 이미지, 브랜드, 그러니까 뭔가 한 길만 파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도 세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은 뭔가 다르다. 애플은 정말 프로들이 사용하는 거다. 애플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은 애플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이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이런 패션까지 이제 유명해지고 뭐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뭐 너드라고 그러거든요. 너드, 뭐 이렇게 막 그 공부 잘하고 뭔가 과학 이런 데 막 빠져 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너드족이라는 게. 근데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이제 이 너드족이라는 이 이미지가 좀 좋아졌죠. 근데 어쨌든 이 애플이라는 것도 그 제품뿐만 아니고 이 스티브 잡스까지 이런 종합적으로 브랜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이런 약간 독특하고 기행과 같은 어떤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들이 애플이라는 그 제품의 전체적인 그 브랜딩의 일환이었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일단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대면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